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1강하고 2강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전자출판 기능사가 어떤 자격증인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출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나눠봤어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제 그 기획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에 대한 그 어떤 마케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볼 수 있는 그 이제 전자출판에 대한 것들도, 그 현재 그 전자 이북이죠. 전자출판 이북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는 여기에 이제 그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그 기간별 기획이라고 해서, 기획도 보면은 그 기획에서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세부적인 기획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볼 때 여기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단기 기획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단기, 중기, 장기로 보는 거겠죠. 우리 그 재무회계 쪽에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기란 거는 보통은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것을 역시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획이란 건 이제 기본 기획을 말한 거고, 그래서 기획에서부터 이제 책을 뽑는 출간까지, 출간까지 해서 1년 안에 마무리하는 기획이 있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그 창의력과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뭐 기획할 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책을 이제 기획을 해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많이 보는 것이고, 여기에 많이 이제 그 나오는 그 기획들은 이제 베스트셀러 기획 해서 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투자 혹은 투기성이 좀 강한 그 이제 세게 어떤 그 매출 성과를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이제 단기 기획 쪽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이슈나 트렌드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출판 기획에 그 이제 이쪽에 일을 하시는 그 기획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 미디어 있죠, 유튜브나 인스타, 여기에는 거의 그 정말 자주 확인을 하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커뮤니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보면은 확인해서 이제 기획에다 그 기획 작업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어떤 그 이제 그 리서치 범위가, 그죠? 그 모니터링하는 범위가 굉장히 이제 넓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중기 기획입니다. 중기 기획. 중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에 마무리되는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3년과 5년은 정말 재밌는 숫자예요. 왜 그러냐? 3년과 5년은 얘기했을 때 연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술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작가가 어떤 이제 그 자기의 그 작품 스타일을 보여준 하나의 그 페리오드라고 하죠. 그 시즌이라는 게 뭐 어떻게 되냐면은 5년 단위로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마 이게 그 관계자분들도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학회나 혹은 논문집 아시죠? 논문이 학회지에 어디에 뭐 새로운 그 이제 연구 결과 발표됐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하는 그 논문 있잖아요, 학회지. 근데 그것도 논문이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논문의 유효 기간을 5년 정도로 이제 본다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이 있고, 그리고 그 개발 쪽, IT 개발 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신입 개발자로서 먼저 신입을 좀 떼는 그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것이 이제 기획을 하거나 어떤 그 단위를 말할 때 그 이제 그 적절한 이제 그 이제 한 기간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전집, 그다음에 소사전, 프로젝트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차별 그 성취를 이제 그 기획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제 성과 측정 같은 걸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이제 중기로 완성돼가는 어떤 그런 기획을 이제 할 때, 이제 설정할 때 이제 중기 기획을 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스테디셀러라 불러서 꾸준히 판매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완간 시점에 문화적 변동의 유의, 그리고 자금 동원 계획의 유의가
이제 그 유의가 이제 조심하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책이 3년, 5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이 책이 딱 완성이 됐었을 때 이제 그 어떤 문화나 어떤 이슈의 변동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5년짜리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그 중기간에 걸쳐서 이게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획인원들, 저자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가 그렇죠?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투자를 받거나 그 사이에 이 이제 그 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유지비 있죠, 유지비. 그죠? 이게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곧 어떤 거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요. 소전집이나 소사전을 찍어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 출판업계에서 이걸 찍어낸다 얘기하거든요. 그 뽑아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그 이런 형태의 그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출판사라 한다면은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한 그런 이제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출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앞에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책 한 권 찍어냈었을 때 보면 한 700에서 한 1,500 정도 사이에는 돈을 하면 그 투입을 하면은 책을 한 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권수를 해서 책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책을 출간하려고 들어가려면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최저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권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은 돈을 이제 마케팅 비용까지 가지고 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랬었을 때도 이게 된다 안 된다는 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 어떤 목표를 잡고서 출판사를 이제 그 등록을 하고 진행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출판사 등록할 시점에는 기획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진짜 프로로 한다면은 사업으로 이제 그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런다면은 이미 그때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왜 그러냐? 출판 등록할 때 이게 25,000원에서 23,000원 정도의 출판사 등록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그 비용에 대해서 계산이 다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판사 등록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탄탄한 기획부터 해라.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막 그 급한 마음에 막 창업하려고 그죠? 하다 보니 그 혹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우선 뭔가 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차가 생긴다, 운전할 일이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해서 그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야 뭐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그 프로페셔널하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다르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에서 10년짜리 정말 길죠, 그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기획인데 이런 것은 문학 전집, 그다음에 그 대사전, 그다음에 총서 등의 이제 대형 기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 출간된 것들을 봐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출판사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은 뭐 다양한 곳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시리즈로 된 책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그죠? 책장을 가득 채우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저 책을 언제 다 읽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언제 다 기획을 해서 그 이제 그 전부 다 출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출간하는 쪽도 고민, 읽는 쪽도 고민 할 정도로 큰 프로젝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획 이제 대형 기획이다 얘기를 하죠. 완간이 시점에 사회적 변동이 유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기 기획 이후부터 거의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만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스케일이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 변동에 유의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기 기획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 변동에 대해서 유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규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상당한 권수를 혹은 종수를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그 퍼블리싱해서 출간을 한다는 얘기는 그 해당 언어권에 있는 그 이제 보통 유통업체를 이제 뭐 우리나라 치면 뭐 교보나 뭐 예스24라는 쪽을 가지고 쭉 출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회에 어떤 그 변화였죠. 문화는 어떤 그 정치 경제와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문화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 그리고 한 2010년도 그 근처만 했었어도 그 20대
30대 중반 한 25, 27 정도 되면은 웬만해서는 거의 다 막 결혼하고 막 그랬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싹 다 올라갔죠. 결혼 연령대가, 그죠? 그렇게 지금 사회가 바뀌어버렸는데 사실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결혼이라는 건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어떤 그 연결이 되는 순간 이렇게 지금 또 사회의 어떤 형태가 좀 바뀌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장기 기획은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인 변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큰 이제 그 이슈들이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고 자금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빈틈없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크게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는 작게 생각했던 비용들이 점차적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서 그 나중에 계산해 보는 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치 그와 같죠. 그 대형 건설사에서 왜 그 대형 건설사 대기업에서 하는 건설사가 그 더 이제 그 치밀하고 그렇게 돼 있냐면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한 스케일이 한 중간 정도나 하면 좀 이제 소형으로 하는 경우는 그 이제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는 이제 그 부품이 막 많이 좀 남고 그런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적이면서 큰 이제 건설사에서 올 경우에는 남는 부품이 거의 없대요. 딱 정확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설계했었으면은 남는 부품도 없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팀의 전문화, 정예화가 요구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인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면 출판사에서 아마 이미 인쇄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즘에 뭐 분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그 교보 같은 경우나 이런 유통회사인데도 인쇄를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인쇄 이제 업무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명함도 다 찍는다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해서 우리는 그 작은 마진을 누적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이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 그건 중기 기획에서부터 이게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 기획쯤 되면은 이 출판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큰 회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출판사도 사실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문적인 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장기 기획이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IT 책을 이제 출간하는 그 대형 출판사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뭐 영진 출판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보문화사나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그 곳이 이제 그 IT나 이런 자격지정은 그 어느 특정 기한이 되면은 매출이 확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그 이제 여유를 이제 그 여유 자본이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 나온 게 보면은 영진도 그렇고 정보문화사도 그렇고 따로 이제 그 임프린트를 했던가 가지고 따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추가로 더 만든 다음에 거기서 그 이제 문화에 관련된 이제 그 책들을 이제 그 출간하더라고요. 정보문화사는 아마 그 마로니에 북스라 가지고 그 토지에 대한 그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권수가 많은 그런 책을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큰 출판사들이 보면은 이제 캐시카우라고 할 만한 분명히 뭔가 그 강력한 그 이제 그 수익원이 될 만한 책들을 확보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 보면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된 출판사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보면은 이제 그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는 형태의 건물에서 이게 본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눈에 잘 안 드러나는 형태의 그 오래된 건물 있죠, 그렇죠? 그런 데서 조용하게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딱 운영하는 그런 알짜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장기 기획을 이제 진행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보급 성향별 기획이에요. 그 내용들이 다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보셨던 그 혹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우리가 이제 그 교보문고나 영품문고나 예스24, 뭐 알라딘 이런 데서 봤던 그 내용이 바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철학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구나. 예, 그런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의 문제가 그대로 나와요. 재밌는 거는.
자, 이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보급 성향별 기획이에요. 기획의 스타일인데 패션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출판의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패스트셀러라 불러가지고 판매 시점에 급격히 많이 판매되고 이후 판매량이 줄어드는 책들. 예를 들어 연예나 스포츠지, 그리고 시기적 특수성, 뭐 선거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럴 때 따르는 책이죠. 선거 관련돼 가지고 뭐 투표하는 것은 무슨 책이 나와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들 있잖아요. 보면은 혹은 그 월드컵 관련돼 가지고 뭐 선수에 관련된 화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은 막 나가죠, 그죠? 그리고 선거를 한다면은 어느 유명 정치인,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약간 스타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분이 갑자기 책을 썼어요, 그죠? 그러면은 혹은 그런 요즘에 보면은 커뮤니티 같은 것도 발전이 되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나와서 뭐 논쟁이 붙거나 그죠? 그런 분들을지 이제 그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만약 그분들이 책을 낸다 그러면은 엄청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지고 패스트셀러죠, 그렇죠? 마치 그 스파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근데 스파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그또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그건 꾸준히 나간 적도 그러기엔 좀 어려운데 구조 자체가 그죠? 꾸준히 그 브랜드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니까. 근데 개별 상품으로 보면은 전부 다 다르니 스파는 살짝 운영하는 방식만 비슷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출간 시점 후 일정 기간 동안 판매 신장을 보이다 이후 판매량이 줄어드는 책, 이게 베스트셀러란 거죠.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은 어떤 그 문화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쭉 판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데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벌어진다라든지, 지금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특정 영화가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슈하고 관련이 됐다? 그러면 그게 베스트셀러로 다시 쫙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이게 절판된 책들도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올라갈 때도 있어요. 다시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결국에는 판매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게 특징이죠. 패스트셀러도 줄어든다, 베스트셀러도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강자는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데, 이때 뭐가 나면 이제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어요. 스테디셀러, 이거는 출간 시점 후 판매량이 급신장되지는 않았는데 일정하게 판매를 유지하는 책들, 이런 책들, 꾸준히 나가는 책들 있죠. 고전, 교양, 종교, 양질의 서적, 이런 것들은 나온 다음에 유행을 안 타고 계속 판매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삼국지, 그렇죠? 삼국지는 그냥 나가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고 꾸준히 판매되는 책들. 그리고 신약 성경, 그다음에 구약 성경 그냥 나가죠, 그렇죠? 꾸준히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뭐 명심보감이라든지 그런 책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역사 가지고 어떤 특정 저자에서 나온 역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베스트셀러나 그죠? 이런 쪽으로 이제 따라갈 수도 있긴 한데, 혹은 패스트셀러에 따라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나와 있는 원전 그대로, 그죠? 그런 경우는 그냥 꾸준히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집도 사실 여기에 끼긴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스테디셀러인데.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 1969년도에 컴퓨터 IT 쪽 분들은 아마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1969년도에 유닉스라는 게 나왔고, 그 이후에 유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어너라는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컴퓨터 언어인데. 근데 그 시어너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1970년에서 75년 사이에 그 시어너를 개발했던 데니스 리치라는 분하고 이제 또 다른 분이 같이 두 분인가 모여가지고 C 랭귀지라고 하는 완전한 고전, 그죠? 시어너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어 원문책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 타이프기 있죠, 그죠? 지금 컴퓨터도 아니고 완전 예전에 타이핑에서 타이프 기기 있잖아요. 그거 타타타닥 치는 거. 근데 그걸로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게 197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팔리고 있어요.
얼마나 책을 잘 만들었으면 그죠? 컴퓨터가 6개월마다 이렇게 크게 바뀐다는 이런 곳에서 1970년도에 출간된 책이 한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책들, 그게 완전 고전이죠, 그죠? 이런 책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스테디셀러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가수들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벚꽃 엔딩이었던 거 뭐 하는 그 이제 그 어떤 그 벚꽃을 주제로 했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연금급이래잖아요. 봄만 되면 무조건 입금이 되니까 그것처럼 이분들 근데 이분은 더 요런 책을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1년 365일 어떻게 된다? 판매는 꾸준히 있고 아주 팍 매출이 올라가는 건 아닐지 몰라도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삼청동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성당 옆에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지내시는 분이나 막 그 근처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출판사는 역사 거기도 그래요.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책에 대한 종수가 그 보면은 그 정말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 동양 철학이나 이런 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초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1차 산업이 이제 많이 그 발전됐던 시기니까 뭐 비료나 어떤 농사를 짓고 뭐 농장에 대한 것들 이런 책이 나왔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으로 치면은 IT 책이겠네요. 지금 이제 4차 산업, 3차 산업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초반엔 그런 책 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고전에 관련된 책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그 꾸준히 나가고,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노후화가 쌓였냐면은 책력이라서 그 명리나 주역 보시는 분들이 꼭 보시는 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출간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출판사에서는 거의 사실상 이제 스테디셀러만 전문으로 한다 할 정도로 이제 스타일이 이제 그 자기네들만의 이제 체제를 구축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출판 마케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장 조사, STP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까지 같이 한번 봐볼 거예요. 자, 책을 판매하는 거. 어쩌면 전자출판 기능사를 통해서 책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서 동시에 그 책을 만들어서 그 판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의 그 수익을 얻겠다, 사업화하겠다, 혹은 그 패시브 인컴에서 그 따로 이제 어떤 영업 활동하지 않고도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요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출판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구매자인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창출할 어떤 그 욕구를 창출해낼 목적으로 그에 맞는 출판물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한 다음에 유통을 시키는 거죠. 유통 경로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광고나 홍보 이벤트, 이런 프로모션 활동과 새로운 직접 판매 경로를 개발하는 출판 시장에서의 판매자 활동이 바로 출판 마케팅이라는 거죠. 거의 딱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문장이 한 줄로 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숨이 가쁠 정도의 글이 이렇게 지금 자료로 좀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정말 거의 다 알아보시면 돼요. 출판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다 나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출판 마케팅이란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을 쓰고 그걸 이제 편집 디자인해 가지고 책 한 권 만들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조금 더 큰 시선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에도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직접 판매 경로를 개발하는 출판 시장에서의 판매자 활동을 하는데, 궁극의 어떤 기술이라 할 수 있죠. 나만의 판매 경로, 그리고 이 노하우는 아무나 쉽게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느 사이에 사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에 쇼츠에서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그 하이퍼링크를 눌러서 가서 사람들이 쇼츠의 내용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다면 그 책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들인데, 이런 형태로 책을 구입하는 어떤 흐름이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책을 구입하는 거죠.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이러면은 또 그 마진을 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판 업체들이나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런 판매 경로를 그 연구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해리포터 책을 그 책이나 콘텐츠를 어떤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그때 선언은 한 적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사이트에서 그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팔겠다. 그래가지고 그 직접 조앤 롤링 그 저자가 이제 그런 발언을 할 때 이제 그건 본인의 전략이 본인의 그 뜻하는 바가 맞다라고 전면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판매 경로를 개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면은 마진이 더 남겠죠. 자, 그래서 출판 마케팅이란 건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뭘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그 마케팅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그 니즈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야, 그렇죠? 그것을 그 알아내서 거기에 딱 맞는 출판물을 만들어 놓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위치에 딱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은 가서 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떤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어떤 흐름인데,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창업자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속을, 마음을,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었다라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동양에 있는 그 스님들이 이제 선문답 할 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그쪽에서는 이게 어떤 경영자로서, 그렇죠? 창업자로서 난 이 정도 수준까지 가 있다라는 걸 아마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니즈, 욕망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출판물의 제작 과정에 요 밑에 보시면은 출판물 제작 과정의 4단계. 그래서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 제작 마케팅 단계에서 맨 처음 기획 단계부터 맨 끝 단계까지 서로 어떻게 꾸준히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출판물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저자야 그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이제 글을 쓰는 그쪽이 이제 집중이 되는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러는데 최소한 이것을 이제 그 판매하고 이제 그 출판물로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쪽에서는 이 전체 큰 그림을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매니지먼트의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이제 봐보시면은 출판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시장 기획 분석, 그리고 STP.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 가지 그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세그멘팅, 타겟팅, 포지셔닝 이 전부 다 ing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사로 해가지고 써놓기도 하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그 현재 진행형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그 표기를 해놨죠, 전략으로 해서. 그리고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전략을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독자들의 욕구와 그 다음에 현실 간의 괴리를 찾아내 수요가 있는 시장 기회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출판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출판물을 펴내어 새로운 시장을 일궈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써야 돼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짧은 순간이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내놓는다? 무조건 팔립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시장이 열리는 거를 현장에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전자출판물 같은 경우에 이북 있죠? 이북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한 2010년도 초반, 2000년도 한 중후반 정도에도 한국에서는 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 정부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큰 출판사나
그 유통업체들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지금에는 4차 산업에 관련된 기술들, IoT나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실제 그 어떤 그 이슈가 터져나온 거는 그 2010년도 말인 2018년도 이럴 때 그 IoT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 기술들은 2000년대 말에도 이미 그 KT나 SK에서 이제 그 이것에 대한 커뮤니티와 기술을 이제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북도 이제 시장을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STP 전략이나 마케팅 믹스 전략을 과연 안 썼을까요? 다 해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절한 때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그 시장이 생성이 되고 그야말로 매출이 펑 하고 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랬습니다. 이게 그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책을 보는 게 편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점점 성장해 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소셜 미디어가 강해지면서 개인들의 개성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자신의 인생관이나 삶에 대해서 보는 눈들이 다양화됐어요,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하나의 권위와 하나의 스타일이랄 수 있는 그 종이책 시장에서부터 전자책으로까지 이게 시장이 넓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2020년, 2021년 그 정도 됐었을 때 코로나가 됐던 2020년도는 이제 새벽을 넘어서 아침을 향해 가는 거였다면은 2021년, 2022년은 드디어 이제 시대가 이제 하나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전자책을 통해서 크게 이제 매출을 얻게 됐었던 개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출판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대학에 있는 이제 교재들도 이제 그 홍보용 교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종이책을 배달해주고 약간 그런 식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전자책에 대한 링크만 이렇게 보여줘요. 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대학 교재들 그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해서 많이 좀 바뀌게 됐어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해외도 그런데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 거는 일본은 그 90년대 중반이었던가 굉장히 일찍 이북하고 전자출판에 대한 것들을 시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일본에서는 공문서나 연구할 때 팩시밀리 쓴대죠, 그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제 그 책 출간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전히 전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더라.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할 정도로 계속 도전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경험들을 이제 늘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죠. 이게 아마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좀 도전 정신이 좀 강한 부분들 좀이니까 엄청 강하죠, 그죠? 지금 뭐 그 K-팝이나 어떤 문화들 사업들이 크게 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한국어를 공부하려는 그 한국어 교사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그것을 취득하려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그 문화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엔 책이 스테디셀러로 해가지고 책이 또 이제 또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회들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책이 이렇게 나오려면 최소한 1년은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살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수년 전에 그런 어떤 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을 예측을 해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민할 정도로 그렇죠. 세상 읽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21세기 시장의 특징입니다. 평생 학습 사회, 그리고 개인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의 사회, 그리고 개인 능력 개발의 필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겸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평생 학습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처럼
학부 하나 나오고 하면은 그 대학교 학부 하나 전공 하나 해가지고 나와서 평생 먹고 살던 시기는 끝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때만 해도 어느 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면은 그 나온 것도 아니고 입학을 해서 그 등록금 1학기는 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입학을 했던 걸로 치니까 입학을 한 다음에 자퇴하는 경우들 어르신들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나는 그 학교를 다녔다가 아니고 나는 그 학교를 지원해서 자퇴할 정도 그 자퇴했던 정도로 해서 나는 이제 거기하고 어쨌든 인연이 있다.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력서에 써넣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될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학부생이 좀 귀하던 시절 있었었는데 그래서 한 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들이나 기록물들을 보면은 가짜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저기 신기하죠, 그죠? 가짜 대학생이 무슨 소리지? 그럴 수가 있는데 미팅이나 혹은 어떤 그 이제 어떤 소개팅에 나갔었을 때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라든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그 자기를 이제 신분을 속이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굳이 요즘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엔 그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 한 수십 년 전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긴 한데 그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위를 이제 공부를 해서 하긴 하는데 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왜? 사회에 있는 그 정보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 그 전문대학교는 2년, 2, 3년 제고 4년제는 학부는 이제 그 일반 대학은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 4년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과정을 거치고 나온 사이에 사회는 또 이미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기술을 업데이트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생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국가 자격증이 이제 평생 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또 따로 있긴 한데 이제 점점 지금 현재 사회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개인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협업을 하긴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개인의 그 능력을 통해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뭔가를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뭐 사업 능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든지 간에 본인이 그것을 해낼 수 있고 충분히 수익과 매출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 그죠? 흔히 말하는 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죠, 그죠? 그게 있다면은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사회는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떤 좀 극심한 경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능력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면은 사회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원래 의뢰되는 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히 돼야 되는 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원래 안 돼야 되는데 그걸 해냈다면 그게 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도 뚫고 나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원래 안 되는 상황인데도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일을 한다. 흔히 말하는 이제 밥값을 한다. 이게 얘기를 하는데 연봉이 안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원래 있었었는데 점점 그걸 더 이제 그 기준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 사회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정보가 이제 막 쏟아진다는 거죠. 지금 생성 AI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최근에 있던 일이에요. 이북 관련된 곳으로 해서 전자출판 관련돼 가지고 협회가 있어요. 협회에 하고 몇 군데 기관이 이제 주최를 해서 최근에 이북을 제작할 때 생성 AI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이제 개인의 저작물로 봐야 되고 저작권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심포지엄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사회, 글로벌 사회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요 요즘에 영어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그 가능성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시장도 있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억세트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편은 그래요. 각 국가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출판물이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정 문화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하시더라고요. 그쪽 지역 사람들은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해당되는 그 동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그걸 가지고 뭐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걸 절대 그 어떤 그 웹툰이나 그죠? 그런 콘텐츠나 책에다 그런 내용을 넣으면은 사람들이 거부감 일으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야 되는 것이고 고려할 게 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가중시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업무하고 개인의 시간을 이제 나눠가지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가지고 우리 뭐 욜로 뭐 얘기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플렉스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어떤 그 삶의 좀 여유를 의미를 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막 그 이제 요 지금 21세기 시장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고령 사회. 우선 아마 그냥 뉴스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자료들이 많이 계속 나오죠. 한국이 지금 고령 사회다 그러는데 초고령 사회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 웬만한 곳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지금 나이가 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비율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회가 됐고요. 소비자 중심 사회. 소비자 중심 사회 얘기를 하면은 그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건 사실 얼마 전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그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더 강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소비자를 연구해서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제품 제작할 때 소비자를 이제 그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들, 이제 그런 것이 더욱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환경 조화형 사회. 요즘에 보면은 에코 해가지고 ESG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비즈니스 할 때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환경을 보호를 해서 해야 그 사회가 이제 오래가고 비즈니스도 오래간다.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의 공동화해서 중산층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확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보면은 그 블랙핑크라든지 그런 그 그룹들이 뭐 영국이나 이런 곳을 이제 진출하는 그런 경우들을 봤고, 그다음 블랙핑크나 이런 그 우리나라 그 그룹이 한국에서 이제 잘 안 보여요. 그죠? 왜 그래요? 1년 내내 월드 투어 한다고.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용주의 추구. 자, 이게 과거에는요. 그 마치 그 스타워즈란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다크사이드 가지고 악역을 만난 어둠의 힘에 눈을 이제 그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스, 그렇죠? 그래서 밝은 쪽에 이제 그 선의 힘을 상징하는 힘이 있어서 그 둘이 싸우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그 스타워즈 소설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 관련된 자료를 조금 봤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포스는 포스인데 어둠에 있는 힘도 아니고 그 선의 힘도 아닌 그레이 포스라는 게 있대요. 딱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매니악한 분들은 그레이 포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가지고 실제 영화에서는 거의 잘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소설에서는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하면은 스타워즈를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이 경우가 딱 어디냐면은 그 실용주의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연결해서 보자면은 그래서 그 현대 정치를 치자면은 진보 후보 그 다음에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느 걸 하든지 간에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건 옛날에도 그랬지 않나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그 사상이나 이걸 좀 더 무게를 두고 이걸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좀 희생하고 아니 많이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연구도 논문을 쓸 때요. 과거에는 그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그 양적 연구, 실증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통계를 돌려가지고 이만한 결과가 가졌으면은 얘는 여기에 맞는 이제 그 대우를 받거나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은 진보 쪽에서 많이 했다라고는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이제 권력에 희생당하는 개인에 대한 어떤 권익 보호, 그렇죠? 그래서 그 보통 양적 연구라면은 데이터를 뽑을 때 막 1000명, 뭐 최저로 해도 한 150명 이상 무조건 이상 그런 식으로 가지고 그 이런들을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책을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는데 그 질적 연구를 하면요 인터뷰를 할 때 10명도 많아요. 그래서 최소 3명 이상 그죠? 3명을 넘기지 않는다 그 정도로 2명은 너무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일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 그죠? 현상학적 그 이제 고찰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심오하게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대한 거, 개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어떤 그 많이 이제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잘 알았는데, 그래서 이 둘이 뭐 나는 질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요, 난 양적 연구를 하는 연구자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대요. 마치 그 이제 진보 보수 혹은 이제 마치 제다이를 치면은 선과 어느 쪽이 선과 악이라는 수는 없죠, 그죠?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고. 근데 이제 근데 그 제다이의 그레이 그 포스처럼 마치 뭐예요? 그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 혼합 연구 방식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양적 연구 다 할 줄 알아요. 그 이분들은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양적 연구를 해서 통계를 돌리고 이걸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혹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 혼합 연구 방식을 하는데 그때 딱 나올 말이 뭐예요? 그 실용주의란 말이 딱 나와요. 실리주의, 실용주의, 실리까지는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보통 실용주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가 그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십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이제 혼합 연구 방식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 이제 쌓여왔던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 방식이 나왔겠죠. 그렇긴 한데 그 수십 년 전,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래도 보통 그렇게 나눠졌던 방식이 이제는 명확하게 뭐예요? 실용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성 파워의 시대, 그 여권 신장,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 여기에서 이제 보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이제 그러니까 점점 IT하고 개인을 강화하고 그 지식 산업, 그렇죠? 그다음 이모셔널 테크놀로지, 그래서 감성 부분을 강화시키는 산업들이 점점점 발전하다 보니 어떻게 했다? 이제 보면은 그 과거의 근육과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 산업이 주로 했던 제조업 중심에서부터 이게 지금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이제 그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 같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 이제 우리가 DTP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출판만 이렇게 노트북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그 서구 지역에서도 크게 이제 발전했고 하고 있고 한국에서 좀 그걸 들여오고 있는데 그 이제 바이오 해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장비들이 저렴해지고 컴퓨터 성능이 강화되니까 어떻게 된다? 개인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독립 연구자들이 이제 스스로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외국에서는 그 유명한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슬슬 클 것 같아요. 그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크리스퍼9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과거에 불가능했던 그 효소를 정확한 지점을 잘라내는 그 유전자 가위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은 그 바이오 해커들에 의해서 연구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신기술들이 이제 슬슬 나오는 시대가 됐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부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서구에서 문화나 기술들을 많이 받다가 역으로 이제 그 축적을 시키는 그 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제 그런 산업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게 21세기 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획을 할 만한 거리들을 이제 잡아낸다라는 거죠. 자, 다양한 어떤 그 시장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하고 출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제 깊이 있는 그 출판 어떤 그 기획들하고 그다음에 기술들을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번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에서 더 다양한 얘기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